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은 여전히 빨리 쫓아가시는 게 맞다. 자꾸 늦추고 기다렸다가 투자할래, 뭐 경기 침체 올 거 보고 갈 거야 하면 나만 배 아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에 이어 2부에서도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짚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지만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될 거는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2, 4분기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가이던스들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여태까지 나온 건 은행주들의 실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은행들 안에서 도대체 누가 위너냐, 누가 루저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분기 정도는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한다면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잘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잘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주가 튀어요. JP모건 실적이 나오니까 JP모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인가, 시장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아까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적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 저희는 뜯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매크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기업 실적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분기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처럼 2분기가 좀 바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3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1, 4분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 말부터 1, 4분기까지 이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4, 4분기가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올해 1, 4분기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뭐라고 예측했었냐면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1, 4분기에도 마이너스, 미국 S&P 500 기업이 마이너스 7%,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3, 4분기는 마이너스 10%, 4, 4분기는 마이너스 15%,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매도.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1, 4분기 실적이 나왔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7%가 아니라 마이너스 2.5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죠. 꾸역꾸역. 근데 지금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측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또 7%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7%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는데, 마이너스 2.5로 갔는데 2.5에서 조금 더 떨어지고 바닥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2, 4분기가 훅 빠지고 3, 4분기는 플러스 또는 보합, 4, 4분기는 플러스 두 자릿수, 내년도 평균이 두 자릿수, 이렇게 지금 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2, 4분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3, 4분기에 올라가는 속도, 4, 4분기에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더딜 수도 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일 거고, 그러면 이제 경기로 따지면 유턴인 거죠, 유턴. 그러니까 B가 아니라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요런 환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전략이 다르거든요. B자 반등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도 사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시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B자는. 근데 그게 아니라 U자의 경우에는요, 꾸준히 올라요. 그리고 대장주들이 오르고
성장주들 중에서 대장 성장주들이 오르고 희소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요. 그래서 전체 지수로서의 상승은 상반기처럼 좋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희소 가치를 보여주는 회사들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의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한 그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을 기업, 실적 시즌에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기업이 어디일까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희소 가치가 있는 회사들, 그래서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또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기업들, 그렇죠?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규모는 한정적인데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려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이 뭐냐.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이다. 그래서 AI가 들어오는 거고, 또 전기차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반도체 AI, 요 IT 관련된 쪽만 최소 35%.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쪽을 20%.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한 20%.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한 5%. 근데 전체 파이는 80%. 제가 8대2 전략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80% 전략. 가치주 20%를 들고 가지만 이쪽은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매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가 나오는 가치주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항공주. 뭐 단가가 막 100% 올라갔는데 없어서 그런 케이스. 소비가 일어나는데 필수한 소비인데 여행 뭐 이런 건 요즘 필수로 보잖아요. 근데 가격이 막 100% 올랐는데도 계속 성장을 하는. 예. 그런 케이스 일단 들어가죠. 근데 그게 또 막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가격이 한 번 올라가지 뭐 또 100% 또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가치주에 대한 비중은 그러니까 20% 정도만. 그 7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올 거로 보이시나요? 자, 7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흐름이 조금 재밌는 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연초에서 5월 말까지로 계산하시면요. 그냥 7대 대형 기술주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50%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S&P 500, 그러니까 493개는 0%. 그러니까 그냥 7개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7개를 들고 있느냐, 나머지를 들고 있느냐에서 수익률 차이가 50%가 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프죠. 그러면 수혜를 받은 투자자들이 적겠죠. 딱 거기에 한정돼 있겠죠. 그 7개 기업만.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였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5월 말 이후에 6월, 7월, 지금 한 달 반 동안의 흐름은, 그 7개 대형 기업들이 50에서 58% 상승률로 높아졌어요. 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그 8% 오르는 동안에 나머지 493개가 0%면은 또 골치 아픈 건데, 그게 아니고 그 493개도 5% 올랐어요. 그래서 대형 회사가 8% 오르고 나머지가 5% 올랐으니까 여전히 대형 회사들이 더 잘 나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쫓아온다는 거죠.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형 회사가 올라가는 만큼 나머지 493개도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타이밍에 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폭이 S&P 500보다는 높은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좀이라는 게 최소 1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대형 기술주 7개만 투자하지는 마시고 나스닥 100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은 내년 연말까지로 생각하실 때 S&P 500이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내년 연말까지 한 17%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희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S&P 500이 17% 오를 때 나스닥이 29%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1.5배 정도가 오르는 거죠. 근데 30% 정도 오를 때 나스닥 100은 한 50%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S&P 500 대비해서 거의 2배 반. 그죠?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나스닥 100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ETF를 투자를 하실 때 뭐 QQQ라는 ETF가 있어요. 그 QQQ라는 ETF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없어요.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개 대형 기술주만 들고 가지 마시고 QQQ나 이런 나스닥 100을 들고 가는 것도 상당히 내년 말까지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너도 나도 다 올라. 막 이제 경기가 괜찮아. 이때는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죠. 그때는 이제는 이제 정말 언제 팔고 나와야 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은 여전히 빨리 쫓아가시는 게 맞다. 자꾸 늦추고 기다렸다가 투자할래, 뭐 경기 침체 올 거 보고 갈 거야 하면 자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만 배 아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주, 대형 기술주 여기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나스닥 100까지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닝 시즌에서 특히 주목받을 업종이 있을까요? 좀 이 업종별로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질까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에서 한 3% 정도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고 치면 그럴 때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인플레이션에 그 대응 가능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모든 산업에서 다 있어요. 뭐 필수 소비재든 임의 소비재든 뭐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차 업종이든 뭐 아니면 반도체 AI 쪽이든 뭐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초과 수익률이 1년에 2자릿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오른다면 그런 종목들은 20% 오르는 거죠. 2배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좀 높은 상황이라면 2.5에서 3%라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이제 하나의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는 기업들. 테슬라네요. 그런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이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T사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 쪽이죠. 근데 이제 또 잘 생각해 보시면 AI의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냥 AI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막 보조 작가들이 막 필요 없어요. 보조 작가 필요 없이 그냥 작가 혼자서 다 해요.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막 할리우드 막 파업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생산성이 확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막 나와요.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중요한 겁니다. AI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이제 겨우 뭐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이제 겨우 뭐 한 20m 왔다? 마라톤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아직 좀 초반, 아직 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업종, 특히 AI, 반도체, IT, 여기에 이제 대형 회사들,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계속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가장 인원수를 많이 감축시킨 데가 빅테크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엄청난 부자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이런 대형 기술주를 사야지 좀 쫓아갈 수 있어요. 부의 창출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선진국, 신흥국, 국가별 상대적 매력도가 좀 달라졌나요?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선진국 비중을 우리가 지금 68%, 그 다음에 신흥국 비중을 한 32%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그 68%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중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서는 선진국이 80이고 신흥국이 2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흥국의 비중을 1.5배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20%가 아닌 30%를 가져간다면 1.5배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비중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만큼 달러가 약보합세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달러가 약보합세로 흘러가면은 당연히 신흥국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흥국 안에서도 더더욱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아니면 가격 전가력에 있어서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땐 대만, 한국,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국가.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만들어서. 그게 베트남. 요즘엔 또 인도 얘기 나오죠. 지금 하나 안타까운 거는 중국이 힘들어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들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더 하시고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그래도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장 업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2등을 하는 기업들은 볼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주식 투자에 도움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